미국이 우리가 3년간 못 잡은 범죄 조직을 24시간 만에 완전 소탕했습니다. 미국 FBI 국장이 의회 청문회에서 충격 발언을 했습니다. 캄보디아 국경 수백 명의 한국인을 납치해 연간 수천억 원을 뜯어낸 거대 범죄 소굴이 있었어요. 미국도 손 못 댔고 캄보디아와 전쟁 중인 태국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제 폭탄 단 한 발이 이 조직을 증발시켰어요. 범죄자들만 골라서 제거했고 인질 수백 명은 한 명도 안 다쳤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방법이었습니다. 태국 공군이 쏜 좌표를 한국 국정원이 몰래 제공했어요. 범죄 조직 두목조차 몰랐던 데이터 센터 위치였습니다. 폭탄은 5층짜리 건물에서 범죄자들이 있는 층만 정확히 날렸어요. 오차 1m 이하였습니다. FBI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정보력과 무기 정밀도는 세계 최고다. 현재 전쟁 중인 태국과 캄보디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행복 가득한 에너지가 반드시 여러분께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한국 최고라고 적어주세요.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존 데이비스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지만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부모님이 한국분이시죠. 저는 IT 전문가로 동남아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 인생 최악의 악몽을 만났어요.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납치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한국 폭탄이 범죄자들을 쓸어버린 거예요. 사건은 3개월 전 방콕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좋은 일자리 제안을 받았어요. 캄보디아 국경 근처의 IT 회사였는데 급여가 2배였습니다. 의심했어야 했는데 돈에 눈이 멀었죠. 국경을 넘자마자 저는 납치됐습니다. 무장한 남자들이 차를 가로막았어요. 내려! 그들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총을 겨눴거든요. 차에 강제로 태워졌습니다. 눈을 가렸어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차는 2시간쯤 달렸어요. 비포장도로였습니다. 차가 계속 흔들렸거든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죽는 건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저를 끌어냈어요. 눈가리개를 풀었을 때 5층짜리 낡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주변엔 정글이었어요. 사람이 살 것 같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들어가! 한 남자가 저를 밀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철창이 보였습니다. 감옥 같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십 명이요. 대부분 한국인 같았어요. 철창 안에 갇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한국인들이 저를 봤습니다. 또 새로 왔네. 한 중년 남성이 한숨을 쉬었어요. 형님, 여긴 어디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옥이야. 여긴 캄보디아 범죄직 본부야. 우리 다 취업 사기나 납치로 끌려왔어. 그가 쓰게 웃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서울 출신 대학생이었어요. 형님, 저 3개월째 여기 있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일 보이스피싱 전화 걸어요. 안 하면 맞아요. 그의 얼굴엔 멍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돈 보내라고 했어요. 거부하니까 전기 충격기로 그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분노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옆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막고 있었습니다. 제발 그말! 그 목소리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철창 밖엔 무장 경비들이 24시간 지키고 있었거든요. 탈출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저는 절망했어요. 여기서 죽는 건가? 며칠이 지났습니다. 범죄 조직의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1층은 무장 경비실이었습니다. AK-47을 든 남자들이 교대로 근무했어요. 2층부터 4층까지는 인질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각 층마다 50명씩 총 150명 정도였어요. 5층은 두목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에어컨도 있고 좋은 시설이래요. 지하엔 서버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한 두목이 저를 불렀습니다. 너 IT 전문가지? 그가 물었어요.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좋아, 너 서버실에서 일해. 잘하면 조금 편하게 해줄게. 그가 비웃었어요.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서버실로 가게 됐어요.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서버실은 최신 장비로 가득했습니다. 대형 모니터 20대, 서버 10대, 통신 장비들이 즐비했어요. 한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데이터 관리해. 피해자 명단, 돈 흐름, 계좌 정보 다 있어.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엑셀 파일이 열려 있었어요. 피해자 명단이었습니다. 수만 명이요. 대부분 60대 이상 노인들이었어요.
금액을 받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8천만 원을 송금했어요. 어머니 수술비 급해요? 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다른 할아버지는 5천만 원을 보냈어요. 손자 학비 도와주세요 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사기당한 거예요. 그리고 화면 구석에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자살 3건. 저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어요. 이 악당들. 저는 몰래 USB를 찾았습니다. 서랍에 있었어요. 밤마다 데이터를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명단, 돈 흐름, 두목들 신상 정보, 공범들 연락처, 은행 계좌 모두요. 들키면 죽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야 했어요. 이 증거로 이 조직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간 조금씩 복사했어요. USB를 속옷에 숨겼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 10시쯤이었어요. 갑자기 건물 밖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뭐야? 경비들이 소리쳤어요.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타타타탕 자동소총 소리였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500m 밖에 불빛이 보였어요. 태국군 초소였습니다. 캄보디아군과 교전 중이었어요. 전쟁이다! 한 인질이 외쳤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었어요. 건물이 국경선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캄보디아 땅이지만 태국 국경에서 500m 밖에 안 떨어진 곳이요. 총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30분간 교전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하지만 긴장은 계속됐어요. 양국 군대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목들이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저는 서버실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이거 큰일이야. 전쟁 나면 우리도 위험해. 한 두목이 말했습니다. 짐 싸자. 피난 준비해. 다른 두목이 답했어요. 아니야. 태국군이 우릴 공격할 리 없어. 우린 민간 건물이잖아. 그들은 안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질 거라고. 3일이 지났습니다. 국경 긴장은 계속됐어요. 밤마다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들도 긴장했어요. 2배로 늘었습니다. 인질들 절대 못 나가게 해. 두목이 명령했어요. 우리는 더욱 엄격하게 감시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회를 기다렸어요. 혼란이 생기면 탈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국경 충돌 첫날 밤 우리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500미 밖에서 총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타타탕 타타타탕 자동소총이었습니다. 가끔 큰 폭발음도 들렸어요. 수류탄이었을 거예요. 전쟁이야. 한 인질이 떨며 말했어요. 우린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더 큰 폭발이 있었습니다. 쾅! 건물이 흔들렸어요. 침대가 덜컹거렸습니다. 미사일이야? 한 경비가 소리쳤어요. 창밖을 보니 하늘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500m 밖 태국 초소 근처였어요. 캄보디아군이 로켓포를 쐈나 봐요. 5분 후 태국군이 응사했습니다. 더 큰 폭발음이었어요. 둘째 날 아침, 건물 주변이 이상했습니다. 새들이 없었어요. 평소엔 아침마다 새소리가 요란했는데 그날은 고요했습니다. 동물들이 위험을 감지한 거예요. 도망간 겁니다. 짐승도 아는데 한 인질이 중얼거렸어요. 우린 갇혀서 못 가잖아. 절망적인 농담이었습니다. 오전 10시 태국군 헬기가 처음 나타났습니다. 2대였어요. 무장 헬기였습니다. 로켓포가 달려 있었어요. 우리 건물 500m 상공을 선회했습니다. 저거 우리 보는 거야? 한 인질이 물었어요. 정찰이야. 제가 답했습니다. 우리 위치 파악하는 거야. 헬기는 10분간 맴돌다가 떠났어요. 오후 2시 캄보디아군 트럭이 왔습니다. 5대였어요. 군인들이 내렸습니다. 30명쯤 됐어요. 그들은 우리 건물 주변에 진지를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모래주머니를 쌓았습니다. 기관총을 설치했어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한 두목이 화를 냈습니다. 우린 민간인인데 하지만 캄보디아군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셋째 날 새벽 본격적인 교전이 시작됐습니다. 캄보디아군이 먼저 쐈어요. 건물 옆 진지에서요. 타타타타탕 기관총 소리였습니다. 태국 초소를 향해 쐈어요. 태국군이 즉각 응사했습니다. 더 강력한 화력이었어요. 우리 건물 주변에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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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벽에 총알 자국이 생겼어요. 엎드려 경비가 소리쳤어요. 우리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총알이 계속 날아왔어요. 창문 유리가 깨졌습니다. 파편이 튀었어요. 한 인질 팔에 파편이 박혔습니다. 그가 비명을 질렀어요. 피가 났습니다. 저는 급히 셔츠를 찢어서 지혈했어요. 참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교전은 1시간 계속됐습니다. 우리는 화장실도 못 갔어요.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울었어요. 어머니들이 아이 입을 막았습니다. 쉿 조용히 소리 나면 안 됐어요. 총알이 소리 나는 쪽으로 날아올 수 있으니까요. 저는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오전 11시 교전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긴장은 계속됐어요.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몰랐으니까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건물 피해를 확인했어요. 외벽에 총알 자국 50개 넘게, 창문 10개 깨짐, 2층 벽 하나 뚫림. 하지만 건물은 버텼어요. 튼튼한 콘크리트였거든요. 오후 3시 캄보디아군 장교가 건물에 들어왔습니다. 두목과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건물 주변을 방어할 겁니다. 장교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두목이 항의했어요. 우린 민간인이에요. 군사작전에 끌어들이지 마세요. 하지만 장교는 무시했습니다. 전쟁이에요. 민간인도 협조해야죠. 넷째 날 더 많은 군인이 왔습니다. 이번엔 100명이었어요. 건물 완전히 에워쌌어요. 우리는 사실상 전쟁터 한가운데 갇힌 겁니다. 죽겠다. 한 인질이 절망했어요. 우리 여기서 죽는 거야. 저는 그를 위로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위험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박격포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쐈어요. 휘! 포탄이 날아가는 소리였습니다. 쾅! 폭발했어요. 태국 초소 근처였습니다. 5분 후 태국군이 반격했어요. 더 정확했습니다. 캄보디아군 진지에 떨어졌어요. 쾅! 쾅! 우리 건물 옆이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한 경비가 패닉에 빠졌어요. 도망가자. 다른 경비가 외쳤어요. 하지만 두목이 막았습니다. 안 돼. 여기가 제일 안전해. 정말 그랬어요. 건물 밖은 전쟁터였으니까요. 하지만 건물 안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몰랐으니까요. 다섯째 날 새벽 드디어 우리에게도 피해가 왔습니다. 박격포 하나가 건물 옥상에 떨어진 거예요. 쾅! 지붕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5층 천장에 큰 구멍이 났어요. 두목 한여 명이 다쳤습니다. 파편에 맞았어요. 의사! 의사 불러! 그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의사가 어디 있겠어요? 결국 제가 응급처치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오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먼저 포격을 시작한 거예요. 쾅쾅 박격포 소리였습니다. 태국 초소를 향해 쏜 거였어요. 태국군이 즉각 응사했습니다. 더 큰 폭발음이 들렸어요.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엎드려! 누군가 소리쳤어요. 모두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포탄이 근처에 떨어졌어요. 2시간 동안 포격전이 이어졌습니다. 건물 유리창이 깨졌어요. 파편이 날아왔습니다. 한 인질이 다쳤어요. 이마에서 피가 났습니다. 도와줘. 그가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아무도 도울 수 없었습니다. 경비들도 자기들 목숨 챙기기 바빴거든요. 저는 그 청년을 도왔습니다. 셔츠를 찢어서 지혈했어요. 괜찮아질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오후 3시 포격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긴장은 최고조였어요. 건물 밖을 보니 태국군 헬기가 날고 있었습니다. 정찰 헬기였어요. 우리 건물 위를 선회했습니다. 1바퀴, 2바퀴, 3바퀴. 뭐 하는 거야? 한 인질이 물었어요.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정보 수집이었어요. 건물 구조를 파악하는 거죠. 저녁이 됐습니다. 두목들이 또 회의를 했어요. 이번엔 다급했습니다. 태국군이 우릴 타격할 수도 있어. 한 두목이 소리쳤어요. 미쳤어? 우린 민간인이 있다고? 다른 두목이 반박했습니다. 상관없어. 전쟁 중엔 그런 거 안 따져. 우리 인질들을 방패로 써야 해. 첫 번째 두목이 말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2층부터 4층 인질들 전부 창가로 모아 두목이 명령했어요. 경비들이 우리를 끌고 갔습니다. 창문 앞에 세웠어요. 여기 서 있어. 움직이면 쏜다. 경비가 총을 겨눴습니다. 저는 이해했어요. 우리를 인간 방패로 쓰는 거였습니다. 태국군이 공격하면 우리가 먼저 죽을 거예요. 그들은 5층에 숨어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죠. 밤 9시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목이 우리를 모아놓고 말했어요. 너희 중 10명을 옥상에 세울 거야. 태국군한테 보여주려고. 그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태국군이 못 쏠 거야. 경비들이 10명을 끌고 갔어요. 그 서울 대학생도 포함됐습니다. 형님! 그가 저를 봤어요. 눈에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옥상에서 비명이 들렸어요. 추워! 그들이 외쳤습니다. 밤 기온이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두목은 개의치 않았어요. 계속 서 있어! 경비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이 악당들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총을 든 경비들이 사방에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5시 모두를 깨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나! 전부 일어나! 경비들이 소리쳤어요. 우리는 급히 일어났습니다. 뭔데? 한 인질이 물었어요. 태국군이 공격 준비한대. 너희 전부 2층 큰 방으로 모여. 경비가 명령했습니다. 150명이 한 방에 몰렸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빽빽했습니다.
조용히 해. 한 두목이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엔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거였어요. 태국군이 우릴 공격할지도 몰라. 하지만 너희가 여기 있으니까 못 쏠 거야. 절대 움직이지 마. 그가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저는 주변을 봤습니다. 모두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엄마를 붙잡고 울고 있었어요. 오전 8시 건물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헬기 소리가 들렸어요. 제트기 소리도 들렸습니다. 태국 공군이 출격한 거였어요. F-16 전투기였습니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끝났다. 한 중년 남성이 중얼거렸어요. 우리 다 죽는다. 여성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죽음을 각오했어요. 전투기가 우리 건물 상공을 날아갔습니다. 엔진 소리가 귀를 찢었어요. 건물이 진동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선회하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야?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는 짐작했어요. 목표를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정밀 타격 준비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있는데 어떻게 쏠 수 있을까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전투기는 계속 선회했어요. 조종사가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인질이 창밖을 봤어요. 저기? 이? 드론이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작은 드론이 우리 건물 주변을 날고 있었어요. 창문마다 접근했습니다.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 같았어요. 뭐 찍는 거야?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오전 10시 두목이 다시 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너희 움직이지 마. 절대로. 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두목들도 느낀 거예요. 태국군이 정말 공격할 거라는 걸요. 저는 USB를 만졌습니다. 속옷에 숨겨둔 USB요. 혹시 제가 죽으면 이게 발견되길 바랐습니다. 오후 2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전투기 소리가 멀어졌어요. 갔나? 한 인질이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10분 후 다시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더 낮게, 더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어요. 온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바닥에 엎드렸어요. 저도 엎드렸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오전 9시 상황이 급박해졌습니다. 제트기 소리가 들렸어요. 낮게, 빠르게 F-16이었습니다.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어요. 강력한 엔진 소음이었거든요. 온다. 한 인질이 소리쳤어요. 모두가 창문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엎드렸어요. 저도 엎드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전투기가 건물 상공을 지나갔습니다. 왕! 소리가 귀를 찢었어요. 건물 전체가 진동했습니다. 천장에서 먼지가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죽는다! 죽어!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들이 울었어요. 저는 눈을 꽉 감았습니다.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폭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투기는 선회했어요. 다시 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건물 위를 돌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야? 한 인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확인하고 있어. 제가 답했어요. 뭘 확인해? 우리 위치를. 저는 직감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전투기는 계속 선회했어요. 그때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윙윙윙. 드론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소형 드론이 건물 주변을 날고 있었습니다. 각 층의 창문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찍고 있어? 한 인질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사람들이 창문에 매달렸어요. 물러나! 경비가 총을 겨눴습니다. 사람들이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드론은 이미 다 봤을 겁니다. 우리가 창가에 있다는 걸요. 2층, 3층, 4층 모두요. 드론은 5분간 촬영하고 떠났습니다. 전투기도 멀어졌어요. 갔나? 한 인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곧 올 거야. 30분이 지났습니다. 고요했어요. 너무 고요했습니다. 새소리도 안 들렸어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어요. 숨소리마저 조심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전 11시 30분. 그때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오고 있었어요. 전투기가 돌아왔습니다. 소리가 달랐어요. 더 낮게, 더 빠르게. 공격 태세였습니다. 온다! 온다! 경비들이 패닉에 빠졌어요. 무전기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피! 대피! 하지만 어디로 대피할까요? 경비들도 몰랐어요. 전투기가 급강하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귀를 찢었어요. 우리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머리를 감쌌어요. 주여, 살려주소서. 누군가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이 울었어요. 어머니들이 아이를 안았습니다. 저도 눈을 감았어요. 이제 끝이구나. 하지만 폭탄이 안 떨어졌습니다. 전투기가 다시 올라갔어요. 한 번 더 확인한 겁니다. 목표를 정확히 보려고요. 10초 후 다시 급강하했습니다. 이번엔 진짜였어요. 엔진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100m, 50m, 30m.
쉿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폭탄이었어요. 공기를 가르는 소리였습니다. 점점 커졌어요. 2초, 1초. 안 돼!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도 온몸에 힘을 줬어요. 이제 정말 쾅! 엄청난 폭발음이었습니다. 귀가 멍멍했어요. 건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천장에서 먼지와 파편이 쏟아졌어요.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바람이 휘몰아쳤어요. 으아! 비명이 사방에서 터졌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고 웅크렸어요. 5초 후 두 번째 폭발이 있었습니다. 쾅! 이번엔 다른 곳이었어요. 지하였습니다. 서버실이요. 바닥이 흔들렸어요. 지진 같았습니다. 무너진다! 한 인질이 외쳤어요.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건물은 흔들렸지만 서 있었어요. 3초 후 세 번째 폭발, 쾅! 또 위층이었어요. 5층 반대편이었습니다. 정확했어요. 두목들이 숨은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는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 수 있죠? 2층, 3층, 4층은 멀쩡한데 5층과 지하만 정확히 폭파되고 있었어요. 폭발이 멈췄습니다. 고요했어요. 귀가 멍멍했지만 폭발음은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눈을 떨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금이 갔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옆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어요. 멀쩡했어요. 살았어? 한 남성이 물었어요. 살았어요. 다른 사람이 답했어요. 하지만 위층은 달랐습니다. 쾅, 쾅 무너지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5층이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2-4층은 안전했어요. 기둥이 멀쩡했거든요. 폭탄이 기둥을 피해서 5층 바닥만 폭파한 겁니다. 지하에서도 소리가 났습니다. 파지직 전기 합선 소리였어요. 서버들이 파괴된 겁니다. 모든 데이터가 날아갔어요. 범죄 기록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USB를 가지고 있었어요. 백업이 있었습니다. 오후 3시 14분 그 순간이 왔습니다. 굉음이 들렸어요. 쾅! 엄청난 폭발음이었습니다. 건물이 크게 흔들렸어요.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졌습니다. 비명이 터져나왔어요. 죽는다. 사람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저도 공포에 떨었어요. 이제 끝이구나. 저는 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아빠.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폭발음은 위층에서 났어요. 우리가 있는 2층은 멀쩡했습니다. 천장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벽도 그대로였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주위를 봤어요.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봤습니다. 우리 살았어? 한 여성이 중얼거렸어요. 동시에 위층에서 굉장한 소리가 났습니다.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5층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쾅, 쾅, 쾅 연속으로 폭발음이 들렸어요. 그리고 지하에서도 폭발음이 났습니다. 서버실이었어요. 제가 일하던 곳이요. 하지만 2층, 3층, 4층은 멀쩡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폭탄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있는 곳만 무사하다니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5층 외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건물 기둥은 그대로였습니다. 2-4층을 지탱하는 기둥은 손상되지 않았어요. 누군가 정확히 5층 바닥만 폭파한 겁니다. 기둥을 피해서요. 세상에,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경비들의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5층 전멸, 두목들 응답 없음? 한 경비가 외쳤어요. 지하 서버실도 파괴됐음? 다른 경비가 보고했습니다. 경비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도망가자! 한 경비가 소리쳤습니다. 그들이 무기를 버리고 건물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지금이다! 한 인질이 외쳤습니다. 문이 열렸어? 경비들이 도망가면서 문을 열어둔 거였어요. 150명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1층으로, 밖으로. 저도 뛰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빨리 뛴 적이 없었어요. 목숨을 걸고 달렸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글이 보였어요. 태국 국경 방향이 보였습니다. 저쪽이야? 누군가 소리쳤어요. 수백 명이 한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500m였어요. 죽을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비에서 폭발음이 또 들렸어요. 건물이 계속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300m, 200m, 100m, 태국 국경이 가까워졌어요.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태국군 초소도 보였어요. 군인들이 우리를 봤습니다. 총을 겨눴어요. 멈춰! 그들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손을 들었어요. 우리 인질이에요. 제가 영어로 외쳤습니다. 한국인이에요. 태국군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우리를 살펴봤어요. 너덜너덜한 옷, 상처투성이 얼굴, 공포에 질린 눈빛. 그가 이해했습니다. 인질들이다. 그가 부하들에게 소리쳤어요. 보호하라. 군인들이 총을 내렸습니다.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어요. 그 순간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살았다. 정말 살았어요.
태국군 기지로 이송됐습니다. 군의관들이 우리를 치료했어요. 저는 간단한 치료만 받았습니다. 큰 부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서울 대학생은 심각했어요. 옥상에서 저체온증에 걸렸던 거예요. 군의관들이 급히 치료했습니다. 살 수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걱정 마세요. 살릴 겁니다. 군의관이 답했습니다. 한 태국군 장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존 데이비스 씨죠? 그가 물었어요. 네, 제가 답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지만 한국계라고 들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이번 작전은 한국 정부가 기획한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정원이 3개월 전부터 당신들을 추적했어요. 건물 구조, 인질 위치, 범죄자 위치 모두 파악했죠. 우리에게 정확한 좌표를 제공했어요. 5층의 두목들, 이 NC 4층의 인질들, 지하의 서버실, 모든 정보가 정확했습니다. 저는 입이 벌어졌어요. 한국이 우리를 구한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정밀하게 타격했죠? 제가 물었습니다. 장교가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한국제 KGB 유도폭탄 덕분입니다. 오차가 1m도 안 돼요. GPS와 INS 복합 유도 시스템이죠. 우리 조종사도 놀랐어요. 이렇게 정밀한 무기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웃었어요. 5층과 지하만 정확히 타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정말로 그렇게 됐어요.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속옷에서요. 이거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범죄 조직직 전체 데이터베이스예요. 피해자 명단, 돈 흐름, 공범들 정보 다 있어요. 장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대단한 증거네요. 그가 흥분했어요. 한국 경찰에 즉시 전달하겠습니다. 이걸로 조직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태국군 기지에서 한국 대사관 직원을 만났습니다. 특별기가 내일 옵니다. 그가 말했어요. 다음 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부모님이 계셨어요. 엄마, 아빠, 저는 안겼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날 밤 뉴스를 봤어요. 한국 무기 정밀 타격 성공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국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USB로 공범 50명 검거했어요. 국방부에서도 초대가 왔습니다. KGB 엔지니어들을 만났어요. 10년간 개발했습니다. 당신을 구한 게 보람입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감사했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면담했어요. 정부가 특별기를 보낼 겁니다. 한 직원이 말했어요. 여러분 모두 안전하게 귀국시킬 거예요.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부모님과 통화했어요. 엄마, 저 살았어요. 제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한국이 저를 구했어요. 어머니도 우셨어요. 아들, 곧 집에 와. 며칠 후 한국 정부 특별기를 타고 귀국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이 계셨어요. 저는 달려가서 안겼습니다. 엄마, 아빠, 3개월간의 악몽이 정말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날 저는 뉴스를 봤어요. 한국 무기 정밀 타격으로 범죄 조직 소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CNN도 BBC도 모두 보도하고 있었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한국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존 씨, 당신 USB로 공범 50명을 검거했어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그리고 한국 국방부에서도 초대가 왔습니다. KGB에 대해 설명을 들었어요. 10년간 개발했습니다. 민간인 피해 최소화가 목표였어요.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당신을 구한 게 저희의 보람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도 태국 캄보디아 국경에선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조직은 사라졌어요. 한국제 폭탄 한 발이 수백 명을 살렸고 수천억 원 범죄망을 무너뜨렸으며 세계에 하이에 한국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오차 1m, 한국 기술의 정밀함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꼭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